스포노노는 한술 플라톤 독서토론 수업의 초등학교 6학년 8월 3주차 리딩북입니다. 알란 페이턴 님이 쓰셨고 김숙경 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고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책을 꼼꼼히 다 읽은 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요약하였습니다. 오늘 스포노노에게서 비난으로 가득 찬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스포노노는 내가 신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다. 자신은 고상한 행동은 알지만 고상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나에게는 고상한 행동을 요구하면서 비난했다. 그의 비난에 대한 변명도 하고 명확한 스포노노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16살의 소년원에 처음 온 코사족 스포노노가 반다이크 감독을 통해 나를 만나러 왔다. 스포노노는 요하네스 모포킹이 감옥에 가지 않고 다시 소년원에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요하네스는 소년원을 도망쳤다 잡혔을 때 금시계를 갖고 있었다. 스포노노는 요하네스는 금시계를 훔쳤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감옥에 간다면 더 나빠져 건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요하네스는 20살이었고 이 소년원은 이미 정원 400명을 넘어 600명이 수용되어 있어 안 된다고 했다. 반다이크를 통해 요하네스를 불렀다. 그는 판사에게 도둑질을 자백하고 소년원에 돌아와 버릇을 고치겠다고 했다. 나는 판사님께 얘기해서 이곳에 오도록 하겠다고 하고 스포노노에게 감사해 하라고 했다. 한 달 뒤 스포노노를 다시 만났다. 스포노노가 원장님 정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벌써 일을 하고 있는 윌리엄의 자리를 스포노노에게 주라는 말이냐고 하자 스포노노는 윌리엄 밑에서 일하겠다는 것이었다. 윌리엄은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다. 스포노노는 훌륭한 조수가 아니었다. 윌리엄과 스포노노는 서로를 비난했다. 정원을 둘로 나누자 스포노노는 자기 정원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윌리엄이 나가고 조지를 조수로 들였는데 스포노노는 이제 조지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까지 순탄하게 흘러갔다. 소년원에서 크리스마스는 중요한 날이다. 특별한 음식, 운동회, 선물, 나이든 소년들에게는 담배 선물, 그리고 이곳의 크리스마스는 무덥다. 행사를 마치고 집에 와 손님들과 있는데 반다이크가 호출했다. 사무실에는 흥분한 앤더슨 씨가 있었다. 앤더슨 부부가 소년원 농장 동쪽 그늘에서 크리스마스 소풍을 즐기고 있을 때 황갈색 소년원 옷을 입은 소년이 나타났다. 그는 큰 돌로 부부를 위협했고 앤더슨 씨네 한 달치 수입이 든 부부의 핸드백을 낚아채 숲 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 장소는 소년원 허락이 있어야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앤더슨 부부도 알고 있었고 뉘우치고 있었다. 나는 범인을 꼭 찾겠다고 했다. 반다이크가 웨슬 씨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를 불렀다. 웨슬 씨는 스포노노가 원장님이 산책하고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숲 쪽으로 갔다고 했다. 사람들을 다른 사무실로 옮기고 범행에 사용한 큰 돌을 탁자 위에 올려놨다. 스포노노를 불렀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돌을 쳐다보고는 일부러 시선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스포노노에게 오후에 어디에 있었는지 묻자 그는 운동회를 좋아하지 않아서 축사를 지나 목초지 쪽으로 산책을 했고 본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웨슬 씨가 들어오자 스포노노는 축사 쪽에서 아무도 못 봤다는 것이지 웨슬 씨는 농장에서 봤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다고 했다. 그리고 원장님이 산책하라고 한 말은 웨슬 씨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했다.
자기는 원장님을 위해 정원에 놓을 돌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탁자 위의 돌이 그 돌이냐고 묻자 스포노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질문이 빨라지자 스포노노는 어떤 대답을 해야 덜 위험한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원장님은 뭔가 나쁜 일이 생겨서 화가 났고 그 때문에 자기를 겁주고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스포노노가 말해줘서 요하네스를 감옥에 가지 않게 했고 이제는 스포노노가 잘못해서 빠져나올 차례라고 말했다. 스포노노는 정원의 돌을 생각하며 산책하다 커다란 유혹에 넘어가 순간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해주자 스포노노는 스스로 인정했다. 우리는 함께 나가 스포노노에게서 60파운드를 건네받고 앤더슨 부부에게 전달했다. 앤더슨 부부는 기뻐하며 10파운드를 주려고 했지만 나도 웨슬시도 거절했다. 부부는 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스포노노에게 뭘 좀 주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스포노노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스포노노를 독방에 가두고 소년원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에 보고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스포노노는 자기는 도망가서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었는데 원장님에게 솔직히 말했다. 그런데도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항변했다. 나는 스포노노를 다시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받아들였고 나중에 다시 정원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2주 후 스포노노는 템보와 싸웠다. 템보가 두꺼운 허리띠를 풀어 스포노노의 얼굴에 휘둘렀기 때문에 스포노노는 눈을 크게 다쳤다. 치료가 끝나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싸움은 둘 다의 잘못이었는데 허리띠를 휘두른 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템보는 자기의 무거운 죄를 인정했고 스포노노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했다. 스포노노는 템보가 일부러 자기 눈을 다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가 템보의 눈을 다치게 했을 수도 있었다고 템보가 재수가 없었던 거라고 했다. 그리고 원장님은 자기보다 템보를 용서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잘 들어 스포노노.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스포노노는 용서를 받는다고 저지른 행동이 깨끗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냐는 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템보에게는 경고만 내렸다. 스포노노에게 어떻게 템보를 용서할 생각을 했는지 묻자 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했다. 성서의 그 부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는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단지 계율을 지키려고 한다고 했다. 자기를 용서할 수 없냐는 스포노노의 말에 나는 너는 커다란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 내 행동을 용서하지만 그래도 넌 여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말하고 벌 받는 게 끝나야 나의 정원에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스포노노는 한쪽 눈으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인을 바라보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원장님께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스포노노가 말했다. 2달 후 나는 공직을 그만두고 소년원을 떠났다.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온 첫 번째 방문객은 스포노노였다. 스포노노의 눈은 생각보다 많이 회복되어 괜찮아 보였지만 여전히 반쯤 감겨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눈을 뜨기만 하면 누군가의 약점을 더 많이 알아낼 수 있지만 꾹 참고 있다는 듯. 자기가 풀려나면 원장님 정원에서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그건 원장님 곁에 계속 있겠다는 뜻이었고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나탈로 갈 것이고 그곳에는 줄로족이 있다고 말했다. 스포노노는 줄로족과 싸운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스포노노가 석방되고 우리 집에 정원이 있다면 이래도 좋다고 했다. 스포노노가 돌아서서 반다이크에게 말했다. 만족해요. 나는 감독 반장을 힐끗 보았다. 반다이크는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스포노노는 나타려 왔다. 스포노노는 정원사 셀로와 가정부 제인을 비난했다. 제인의 여동생 집 파티에 초대를 받았을 때 스포노노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닭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 또 술도 엄청나게 마시고 제인의 여동생 딸에게 추궁거리기까지 했다. 파티에 참석한 동네 주민 모두가 스포노노에게 화를 내고 제인의 여동생은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관은 내가 스포노노를 다시 소년원으로 돌려보낸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제인도 나를 찾아와 스포노노가 따로 지내도록 정원 한쪽에 임시 거처를 지어달라고 했다. 셀르는 다른 정원을 사서 그곳을 스포노노에게 맡기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고 정원 일과 개인적인 일 모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스포노노는 자기가 소년원 출신이라 밝히면 좀 더 잘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소년원 출신이라 모두 자기를 싫어한다고 했다. 스포노노는 소년원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스포노노와 편지 왕래가 이어졌다. 스포노노는 그때 제인 여동생 아들도 자기와 똑같이 먹고 자기를 고자질했다고 했다. 제인과 셀러에 대해서도 불평을 했다. 그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고 잘못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몰아세울 사람들이라고 했다. 스포노노는 소년원에서 몇 년을 더 갇혀 있다가 석방되었다. 스포노노는 내게로 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제인과 셀르가 여전히 함께 있고 그들이 스포노노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포노노는 그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른다. 하지만 원장님 본성은 그렇지 않다고 편지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내 본성이 두려웠다. 스포노노가 나를 2번 실망시키고 내 집에서 2번씩이나 문제를 일으켰다고 스포노노에게 편지를 썼다. 동부 지역에서 오렌지를 재배하는 친구가 있었다. 내가 정말 닮고 싶어하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그 친구의 고용인들은 모두 코사족이었다. 스포노노를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해주었는데 6주 만에 그만두었다. 그리고 동료의 돈을 훔친 죄로 2년 동안 동런던의 감옥에서 보냈다. 친구는 내게 편지를 했다. 그는 싸움만 하고 자기에게 아버지답게 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게 그 친구가 나에게서 물려받은 의무라고 스포노노가 말했다는 것이다. 스포노노는 한 달에 1번 편지 쓰는 것이 허락되었다. 스포노노의 편지 상대는 나였다. 스포노노에게 읽기 쉬운 책들을 보내주었다. 그는 석방되고 다시 내게로 오고 싶다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몇 년 전 스포노노에게서 다시 소식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7년 형기의 죄수가 되어 타이거 블레이에 있었다. 나는 전 같은 열의를 갖고 편지를 쓰지는 않았다. 스포노노와의 관계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느꼈다. 제 편지에 답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스포노노가 편지를 보내왔다. 원장님에게 무슨 변화라도 있으신가요? 제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스포노노는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스포노노는 원장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변했고 원장님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편지했다. 스포노노야. 스포노노,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와 나는 체스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야. 너가 말을 두고 내가 말을 두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상대방 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너는 그걸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 너도 내게 기회를 주었지만 나 또한 그걸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나 너도 나처럼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거라 믿네.